자, 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두 번째 과목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입니다. 자, 1번이에요.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기반시설, 그죠? 방제시설. 와,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예. 기본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그렇고 정말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96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교통시설부터 해가지고 환경기초시설까지 해가지고 그죠, 여러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방제시설이다라고 하면은 하천을 포함한 유수지, 저수지, 그죠? 그리고 방화시설, 그죠? 방화설비, 이제 이러한 항목들이 있었고, 광장하고 녹지 같은 경우는 그죠? 공간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 많았었죠, 그죠? 아, 주차장은 무슨 시설일까, 그죠? 주차장은 교통시설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장하고 주차장은 그죠? 광장은 공간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기억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었던 거, 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재 9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에요.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생물다양성, 자연생태, 생태축, 자연환경 많이 들어보셨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116페이지를 보시면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의 파트에 제가 이제 용어 정리를 쭉 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출제 그 문제, 그죠? 우리 문제풀이 했을 때 이제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답은 2번인데 이게 이제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아마 교재 보시면 조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면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미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생물다양성, 생태축,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개념만 어느 정도 핵심 키워드 위주로만 알고 있어도, 생물다양성 같은 경우는 육상하고 수생 생태계를 총망라하는 그죠? 개념이다라고 해서 해양 생태계는 제외돼요라고 해서 그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요? 저도. 자, 그래서 이런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그죠?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달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도시개발 사업 중 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계획법규 파트고요. 그 중에서도 계획법규에서 가장 스타트로 시작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에요. 그죠? 환경영향평가는 뭐가 있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래서 제가 기본학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문제풀이 때도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꼭 기억하시고 각각에 대한 그죠, 대상 사업 면적별로 구분해서 보세요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파이널 특강 때도 그 서머리 요약 정리, 그죠, 시크릿 노트에서도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해드렸었던 게 기억나는데,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라면은 사업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 지문에서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기본학 강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면적 단위로 나눠서 정리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판서로 이렇게 판서로 써드렸던 거 기억나요? 그죠? 판서로 또는 뭐 PPT로 자료 제공해드렸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상 사업, 그리고 25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상 사업, 그리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상 사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로 제가 나눠서 구분해서 영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던 거, 그죠?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봤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참고해 주시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용도지구 기억나시죠? 4가지 용도지구. 공원, 자연, 보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99페이지 교재 99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공원 용도지구라고 해가지고 4가지로 나눠져요. 보존지구, 환경지구, 그리고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해당하지 않는 것 3번 지정문화지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 보존지 중 문화재가 있는 곳은 뭐라고 했어요? 그죠? 공원문화유산지구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교재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요, 여러분, 얘도 법규 관련된 문제예요. 건축법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교재, 그죠? 우리 교재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건축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지행 조경이 나오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옥상 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래쪽에,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옥상 조경에 대한 이제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일단 내용 먼저 설명해드리고 문제 볼게요. 자, 옥상에 옥상 조경에 대해 옥상에 조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건축법에서 기준하는 그 조경 인정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옥상에 조경을 했을 때 3분의 2까지 대지 조경 면적으로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은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옥상 조경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 그죠? 교목을 식재했을 경우 이게 1.5배 산정한 것으로 인정해줘. 옥상 조경에 교목을 식재를 했을 때 우리가 대지에 똑같이 교목을 식재했을 때보다 1.5배 식재한 걸로 우리가 인정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건축법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1.5배만 기억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교재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높이가 6m인 건축물. 자,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그죠? 2m 이상 되는 그 건축물의 옥상 조경에 대한 이제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정말 이 문제에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단위까지 설명을 해줬어. 그죠? 수고가 3.5m, 그리고 근원 직경이 12cm인 청단풍. 천단풍은 우리가 엄밀히 성상으로 구분을 하자면 소교목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교목으로 간주를 할게요. 그래서 청단풍 몇 줄을? 10줄을. 그래서 여러분 이 5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교목인 천단풍 10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천단풍을 여러분 교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목 10줄을 옥상에다가 식재를 했을 때 인정해줄 수 있는 최대 주수등. 그럼 1.5배라고 했으니까 10주에다가 곱하기 1.5배 하면 15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간단한 문제였는데.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명시된 서울특별시의 시목, 시화, 그죠? 세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본학 시간에 강의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조경식물 파트였었어요. 그죠? 조경식물 학명이 끝났었던 그 부분이었었나? 어디에서? 조경식물 파트에서 제가 여러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있는 시목과 시화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죠? 그래서 세 가지는 몰라도 돼. 그죠? 시목, 시화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은행나무, 개나리, 시목, 서울시의 시목은 은행나무, 시화는 개나리, 그리고 새는 까치였대요. 새, 까치까지는 몰라도 은행나무, 개나리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A, D 중 맥아더와 윌슨의 맥아더하고 윌슨 솔직히 몰라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나중에 공무원 임용되셔서 공무원 일을 하실 때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놀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사고하세요. 창의적으로 사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긴장되고, 그죠? 예, 시험을 치르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자, 내가 메가더하고 윌슨 몰라도 돼. 요 내용만 잘 파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 여기 또 한 번 다시 제가 PR 할게요. 문제에 집중하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돼요. 그죠? 요게 우리 이윤주 조경직의 문제풀이 핵심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도서, 섬. 도서가 섬이라고까지 설명을 해줬어. 그죠? 자, 이 두 사람이 생물 지리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물하고 지리하고, 생물하면은 우리 무슨 키워드가 생각이 연결이 돼야 돼요? 생태학, 생태계, 생태계하고 지리를, 그죠? 생태학하고 생물, 그 지리, 이 두 가지에 대한 상호 연계, 그죠?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근거할 때 섬 내에 생물종의 수가 가장 많을 조건, 생물종의 수가 가장 많을 조건을 우리가 생태계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죠? 종의 다양성, 유전적인 다양성, 생태적인 다양성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종이 다양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태적으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섬과 육지와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어때요? 종의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육지에서의 유입 또는 섬에서의 육지로, 그죠? 이런 상호 유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좋겠다. 그리고 섬의 크기는 어때요? 그죠? 예. 면적이 크면 클수록 유전적인 다양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교섭의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섬의 크기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섬과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적인 다양성은 좁아지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돌연변이의 발생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자,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관 생태학에서 경관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 조경학에서 우리 좀 전에, 그죠? 조경학에서 풀었던 그 내용이에요. 경관 생태학. 얘는 일단 생태학 파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관 생태학 3가지 있었다고 했었죠?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자꾸 답 체크했던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죠?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 하면 뭐예요? 지리산 국립공원이죠. 이 부분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냥 국립공원, 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뭐 마지막에 생겼던 국립공원, 요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도립공원하고 이제 국립공원이 좀 헷갈렸어. 그죠?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은 지리산, 우리나라 최초 도립공원은 금오산,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은 강천산. 요거 아무래도 이제 산림청에서 출제한 문제 같아요. 그죠? 자, 요 정도로 볼게요. 자, 이어서 이거 있어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획 법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에 저영향 개발 기법.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키워드? 저영향 개발 기법. 우리 LID.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윤주 조경직 문제풀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영향 LID 기법, 그죠? 저영향 개발 기법이었었지.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빗물 정원, 생물 저류지, 인공 습지. 그래서 이거 관연도 기출문제 등 그 문제풀이에서 여러 번 다뤄들었었던 내용이고, 이 LID 같은 경우는 도시 내 저영향 개발 기법은 강우 유출수를 관리하는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침투, 빗물이 내렸을 때, 그죠? 비나 이제 이런 눈이 내렸을 때 침투, 증발산, 이런 저류 등을 이용을 해서 자연형 시설하고, 그리고 장치형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2가지로 항목 구분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 부분이었었던 거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지능에 관한 법률상 주제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놀라셨죠? 조경학 우리 이제 요 앞 시간에서 해설했던 그 조경학 첫 번째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잖아요. 내용이, 기본 범주가.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자, 주제 정원.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 산림청에서 기준하는 정원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국가정원, 공동체정원, 그리고 지방정원, 민간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나눠지고 이 주제정원은 다시 교육, 치유, 실습, 모델정원으로 나눠진다라고 그죠? 아까 설명드렸었죠. 앞 시간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 치유, 모델. 그리고 이제 실습 정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공동체 정원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일반 그냥 정원의 분류였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상 서울시에서 대지 면적 3,000제곱미터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 그러니까 새로 조성할 경우 최소 조경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거 12번 문제예요, 여러분. 계획 법규 파트고요. 요거 관련된 문제 우리 분명히 관용도 기출문제에서 풀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서울특별시에서 연면적에 대한 합계를 기준으로 그 조경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첫 번째 2,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네,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기준은 연면적이에요. 어디 갔어? 연면적. 자, 기준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면적 이상일 경우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해야 돼.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일 경우 그죠? 그 연면적일 경우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조경을 해야 돼.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5% 이상, 그죠? 대지 면적의 5% 이상 조경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12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2,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3,0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나 그랬어요? 3,0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3,000제곱미터다가 15% 곱해주면 돼요. 0.15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45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달아섰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13번 문제 해설해드릴게요. 자, 도시생태 현황 지도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집침상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13번 같은 경우는 계획 법규 파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존식생도, 그리고 토지 이용 현황도, 그리고 토지 피복 현황도, 그리고 이거 외에 플러스 불러드릴게요. 지형 주제도, 그리고 지형 주제도,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내용을 찾아보면은 식생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존식생도,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괄호가 돼야 돼. 그냥 식생도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동식물상 주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기본 범주고요. 비오톱 유형도라고 하는 것은 작성 후에 성과품으로, 그죠? 성과물로 제시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기본 주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기본 항목에 대한 간단한 정리로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 내용 우리 정말 많이 다뤘었어요. 그죠?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 정말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기본학, 그죠? 내용에서도 다뤘었던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4번 같은 경우는 101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해가지고 7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같은 경우 도시생태 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재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사 전략 중. 그죠?
이게 오타가 났어요. K 선택 생물이죠. 생활사 전략. 자, 이 문제 봤을 때 여러분 하고 속으로 놀라셨어야 돼요. 왜? 관현도 기출문제 풀이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정확하게 2018년도 서울시 9급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는 살짝 바뀌기는 했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18년도 서울시 9급 기출 해설을 해드렸을 때도 이 기본 범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예,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래서 관현도 기출문제든 문제풀이든 동형 모의고사든 이 문제풀이를 공부를 할 때는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 그죠? 핵심 주제에 대한 기본 범주를 공부해야만 이렇게 이 15번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조형계획 및 생태계 관리, 조경학, 이 40문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 범주를 공부를 하셔야 이렇게 응용되거나 관련된 문제들이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이 자격증 시험하고는 그죠? 공무원 시험이 정말 다르고 정말 공부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수박 겉핥기처럼 그죠? 너무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 그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죠? 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본 범주에 대해서 완벽에 가깝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생활사 전략 중 K 선택 생물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 관여도 기출문제 풀이 해드릴 때 생활사 전략에 대한 개념 풀어서 설명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생활사 전략에 따라서 R 선택종과 K 선택종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R 선택종과 K 선택종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K 선택 생물종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일단은 핵심 키워드는 K 선택종은 뭐예요? 그 쉽게 말해서 양보다는 질. 그럼 R 선택종은 질보다는 양.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 자손의 생존율이 낮아진다? 아니요. 높아져요. 왜? 그죠? 낮다라는 것은 R 선택종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R 선택종은 새로운 서식지, 불안정한 서식지에 적합한. 그리고 K 선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 환경에 유리해요. 그리고 R 선택종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에 유리하다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높은 경쟁력, 경쟁력이 높아. 치열해.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환경에 유리하다. 그리고 천이 후기종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천이 단계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천이 단계라고 해가지고 그 황무지 나지부터 해가지고 클라이맥스 그죠? 이 단계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그 나지 황무지에서 지류 선태류 그리고 초하류 1, 2년생 초하류 다년생 초하류에서 이제 관목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관목군으로 넘어가기 전까지가 쉽게 표현하면은 R 선택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생태계가 불안정하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초하류들이 본능적으로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질보다는 양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짧은 사이클로 빠른 속도로 종자들을 막 번식을 하죠. 예, 질소 고정을 위해서,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목군에서 교목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클라이맥스 단계로 가면 어때요? 점점 그 생태계가 이제 평형 상태로 이루어가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단계, 극성상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그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해가지고 평형 상태 0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아. 가장 기본적인 호흡만 하고 더 이상의 종족 번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 교목군과 클라이맥스 단계 부분이 바로 K 선택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요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어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그죠? 계획 파트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홀의 대인거리 관계, 그죠? 그리고 알트만의 영역성 구분해서 공부하세요 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요? 예, 기본학에서도, 그리고 시크릿 노트, 파이널 특강에서도, 그죠?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이에서도 다뤘었던 내용이었어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거리, 그죠? 개인적 거리, 여기에서 이제 뭐가 틀린 거예요? 요게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친밀한 거리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적 거리. 그래서 여러분 교재 83페이지에 보시면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리는 뭐 레슬링, 씨름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대화가 유지되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 개인적인 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알트만의 영역성하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자, 뭐 2인칭 벤치하고 막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교재 참고해 주세요. 83페이지.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17번 문제 볼게요. 자, 저탄소형 생태 도시 전개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저탄소형 생태 도시 전개. 산림청에서요. 산림청에서 그리고 녹지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이제 국가 그 부처에서 이 저탄소에 대한 뭐 탄소 발자국이다라고 해서 이 저탄소를 위한 그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및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탄소 생태도시 전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는데, 이게 뭐가 틀렸냐면은요. 자, 인도네시아 발리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2002년이 아니라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과 평가 및 미래 실천 목표와 뭐 구체적인 실험 방안이 뭐 논의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인도네시아 발리 로드맵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그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탄소 생태도시 전개하고는 물론 연계가 돼요. 하지만 뭐가 틀렸어요?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협약을 위한 그 인도네시아 발리 로드맵은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 협약으로 제시된 거예요. 발리 로드맵.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틀렸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환경 보전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규 관련된 문제죠. 자, 자연환경 보전법. 자, 1번. 그죠? 얘는 왜 틀렸을까? 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 마을을 뭐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적인 그 기능이 그죠? 기능과 이런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법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온대 중부 기후대에 속하는 A 지역의 월 평균 기온이다. 이 지역의 올량 지수는 무엇인가? 올량 지수에 대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올량 지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대로 이제 풀이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올량 지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교재 없으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에 그죠? 그 키워드 검색해 보셔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월 평균 기온 5도씨 이상인 달에서 월 평균 기온과 그 5도씨와의 차를 1년 동안 합한 값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5도씨 이상 되는 거. 그죠? 4월, 5월, 6월, 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 몇 가지 항목이야? 8가지 항목에서 저기 5도씨라고 했으니까 월평균 그죠? 5도씨 이상인 그죠? 온도차를 합산한 것이라고 여기서 5도씨를 다 빼면 돼. 그러면은 5, 13, 15 그 다음에 19되죠. 19, 21 그리고 12 그리고 8 그 다음에 2 요거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95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 개념만 알면 그거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조경계획과 설계 과정 중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대요. 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 계획안. 이거 계략적인 계획안. 아이고, 죄송해요. 최종안이었지? 마스터 플랜. 뭐라 그랬어요? 기본 구상. 그죠?
이 기본 구상 다음 단계가 기본 구상안, 즉 마스터 플랜 최종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게 기본 계획 단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땅가름, 교통동선, 그죠? 뭐 시설물 배치, 식재 계획, 그죠? 뭐 하부 구조 계획, 예산 집행 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기본 구상, 그죠? 요거 다음 단계 해가지고 쭉 연계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제가 계획 파트에서 이 부분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그 맥락만 알고 있어도, 그죠? 그 맥락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계획 파트였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지방집, 그죠? 22년도 지방집 9급 해설 및 총평 해드렸습니다. 시험 보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해설과 총평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